생각보다 개성 있는 액션씬의 향연. 개인적으로 이런 오리지널 시리즈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 수 귀수편 리뷰입니다. 그럼 시작. 전작인 신의 한 수로부터 15년 전 모든 것을 잃은 한 아이는 스승 허일도를 만나 바둑 실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한 그의 편이었던 스승마저 죽게 되자 그는 세상을 향한 복수를 다짐하는데요. 목숨을 건 내기 바둑을 시작하면서 전국을 휩쓸기 시작하는 귀수. 그는 최종 보스 황덕용을 만나 사활을 건 마지막 대결을 펼치려 합니다. 전작 신의 한 수의 과거를 다루고 있는 스피노프 액션 영화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너 같은 하수의 운명이야. 안녕하세요. 같이 가본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신의 한 수 귀수편입니다. 이 영화가 속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고요. 신의 한 수 1편이 그렇게까지 흥행이 잘 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냐면 개성이 강해서 좋았습니다. 우리가 레이드나 옹박 같은 영화를 보면서 기생충 같은 뭔가 대단한 메시지를 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담는다고 해서 그런 액션 영화가 또 맛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종류의 장르 영화는 그 장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런 기대치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장르 영화로서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동의 액션스쿨에서 만든 영화 있죠?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영화의 액션은 컨셉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영화 리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액션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멋있는 액션은 아니다. 개성 있는 액션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 영화는 우리나라 최고의 액션 스턴트 팀이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화가 액션 영화계의 어떤 한 획을 걷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냥 별거 없는 그냥 후진 액션 영화로 한 편으로 남았었죠. 이 영화에서는 바로 그 개성이 있어요. 그냥 잘 싸우고 멋있게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영화의 컨셉과 톤에 잘 맞는 거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액션을 구성을 했는지에 대한 건 그런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둑이 어쨌든 주제다 보니까 바둑알을 가지고 하는 액션이라든가 투명한 바둑을 두면서 벌이는 장면이라든가 바둑판이 뭔가 조금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서스펜스라든가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영화는 적어도 자기들이 다루고 있는 소재와는 전혀 무관한 그냥 멋있게만 싸우는 액션이 아니라 뭔가 그것들을 연관시킬 수 있는 연상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액션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다만 그러다 보니 액션을 위한 무대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게임처럼 다음 스테이지처럼 이어나가다 보니까 소모되는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야기의 개연성도 그렇게 매끄럽지 않고 이른바 폼 잡는, 이게 폼 잡는 건가? 이런 개성 있는 그냥 그 캐릭터들만 나와서 이렇게 휩쓸려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 영상에서 무협 영화나 액션 웹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런 장르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유치하지만 멋있어서 그냥 알았어 이 정도면 인정하고 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편도 그랬거든요. 이야기의 어떤 톤 앤 매너나 여러 가지 어떤 연출력 자체가 이거 웹툰 원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인데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는 취향이 굉장히 많이 갈리지만 제가 이 리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종류의 장르 영화는 우리가 기생충이나 조커 같은 어떤 그런 대담한 담대한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기대하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말도 좀 되고 이야기의 개연성도 좀 어느 정도 있긴 해야 되겠지만 그냥 몸짱 배우들 나오고 멋있게 생긴 캐릭터들 나와가지고 그냥 별 고민 없이 만들어진 이야기에 적당히 괜찮은 액션 영화를 보면서 이 정도면 그냥 볼만했네 정도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정도면 이 영화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당연히 취향이 갈리냐 안 갈리냐 이거지, 이 영화가 못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사실 그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 영화에서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의 축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굉장히 유치한 남성 감성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게 좀 수용도 하고 이런 오글거리는 대사들 이 정도 오케이 받아들여요.
이럴 준비가 됐다면 재밌게 볼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유치한 영화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액션의 개성 좋다 이겁니다. 특히 바둑알을 활용한 액션이라든가 바둑판에 어떤 특수한 장치를 넣어서 뭐 알을 이렇게 따면 뭐 죽는다던가 하는 장치들도 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고요. 목숨을 걸고 하는 바둑이다 보니 뭐 철로 위에서 바둑을 두기도 하는 장면들, 사실 현실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이 영화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바둑이라고 하는 스포츠는 굉장히 정적인 스포츠인데 그것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장센이나 무대 설정이나 또 다양한 소품 설정 등이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거는 전작이었던 신의 한 수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영화적인 고민이 들어간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이 영화를 칭찬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죠. 특히 중간에 소모되는 캐릭터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뭐 외톨이도 그렇고 또 그 무슨 무당 이 캐릭터는 스토리상 사실 이 영화 자체의 스토리에서 거의 불필요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뭔가 다음 작품을 위한 떡밥처럼 느껴지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허술하게 등장을 시키고 허술하게 퇴장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속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다 하더라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무의미하고 소모적이고 시간만 조금 낭비해버리는 캐릭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뭐 주인공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액션을 위한 캐릭터 설정이다 보니 보는 동안에는 멋있는데 그렇게 막 인상이 강렬하게 남는 아주 인상적인 캐릭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영화의 단점은요. 주인공이 귀수고요. 이 귀수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은 전작인 신의 한 수에도 나오거든요. 귀신의 수를 둔다. 정말 뭐 이 세계에서는 거의 뭐 신급 천상계 어떤 캐릭터인데 주인공이 바로 그 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요. 사실 주인공이 강하면 영화를 보는 동안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물론 그 긴장감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외톨이라든가 다른 캐릭터들과의 갈등을 넣긴 했지만 사실 그래도 너무 세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 마치 그 매트릭스 2편 3편에서 네오가 너무 강해가지고 좀 일찍 좀 빨리 좀 죽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했던 것처럼 이 영화도 사실 초중반까지의 액션은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아직 주인공이 완전히 강하다는 설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반이 지나면서 주인공이 이제 너무나도 세다라는 걸 관객들이 인지를 하게 되니까 그 이후 중후반부의 액션이나 갈등에서는 딱히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강하더라도 그거를 뭔가 악당들이 비틀거나 무너뜨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치나 설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후반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에 따라서 흥미도와 긴장감이 굉장히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역시나 또 주인공에 관련된 건데 주인공의 어떤 이 행동 동기에 굉장히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복수에 의해 움직이는 건 알겠고 그것이 초목표인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일반 관객들도 감정이입할 만한 요소냐라는 점에서는 다소 갸우뚱합니다. 마치 그 아저씨에서 소녀가 사라지니까는 갑자기 막 삭발하고 확 해가지고 막 딱 때려잡는 그냥 되게 별거 아닌 이유처럼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별거 아닌 이유인데 저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뭔가 그 겉으로 보이는 이유 외에 뭔가 좀 더 진짜 진지한 이유는 없을까 했는데 없었어요. 예. 거기다가 왜 이 감정이입이 잘 안 되냐면 주인공이 자기 동료들한테는 친절하지만 남들에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있잖아요. 주인공이 나쁜 어떤 뭐 범죄자여도 뭔가 약간의 어떤 선의의 모습이 있어서 뭔가 자비를 베푼다거나 나쁜 놈한테 그래도 뭔가 일말의 어떤 그런 걸 한다거나 하는데 이 캐릭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자비한 착한 놈인데 왠지 나에게는 100% 안 착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은 되게 애매모호한 캐릭터? 그래서 어쨌든 주인공의 어떤 여러 가지 설정들은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뭐 전작도 그렇고 이번작도 그렇고 기대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리즈 영화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 자체의 설득력을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고 또 뭐 타짜의 고니처럼 관객들이 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지만 그래도 뭔가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을 할 만한 캐릭터, 주인공 설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다음 작품들이 나와서 또 이 세계관이 쭉 이어진다면 뭐 충분히 즐길 만한 액션 영화로서의 어떤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벌어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곡성이나 뭐 타짜 같은 영화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만 왠지 저런 일들이 실제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영화적인 설정이어도. 그러니까 이 영화도 영화적인 설정이지만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조금 몰입도 있는
세계관, 뭐 캐릭터 설정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반가운 점 중 하나는 이 영화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승부하고 있는 영화다라는 겁니다. 오리지널 시나리오인데 나름대로의 세계관도 만들고 있고, 뭐 사실 이 영화를 보고 1편을 다시 보면 1편부터 어느 정도 확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괜찮은 어떤 그 태도를 가진 영화였습니다. 뭐 어떤 그 모지리 같은 영화들처럼 정말 재미도 없고 영화도 형편없고 영화가 흥행도 안 됐는데 갑자기 저 2편 만들 거예요, 누구누구는 다시 돌아온다, 짠, 쿠키 영상 꼭 보세요, 어설프게 하는 영화는 아니었다. 적어도 진지하게 애정을 갖고, 제작진들이 애정을 갖고 만드는 시리즈였다. 그래서 뭐 작품 자체의 완성도는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작품에 가지는 제작진들의 애정이 느껴져서 저는 좋았고요.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 그 아쉬움이 다음 작품에서는 좀 더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약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 이 영화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팬딩을 통해 저를 정기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원스를 미찌님께서는 1편과 전혀 연결이 안 될 뿐더러 1편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1편은 재밌게 봤는데도 별로였습니다. 1편이 별로였다면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영화. 1편이 별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화도 별로일 수 있죠. 근데 1편이 별로였으면 굳이 안 보셨어도. 근데 1편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영화는 스피노프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았거든요. 프리퀄이 아니라. 신님께서는 바둑에 액션을 끼웠나요? 액션에 바둑을 끼웠나요? 액션에 바둑을 끼웠습니다. 이렇게 바둑알을 이렇게 천에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줘 패는 장면이 있어서 액션에 바둑을 끼얹었다. 솔프렌드님께서는 권상우 씨가 등장하고 복근을 보여줄 때 이 영화의 수준을 알았습니다. 근데 원래 액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면 그 몸을 보여주는 장면이 항상 있어요. 모든 마블 영화에서, 모든 솔로 영화에서 모든 남자 주인공들이 다 복근을 드러내는 장면이 꼭 하나씩 있었거든요. 자, 유튜브 댓글입니다. 봉춘님께서는 전 재밌던데요. 바둑 안 두고 갑자기 싸워서 이상하다고요? 전 게임하다 친구랑 맞짱 뜬 적 있어서 나름 이해가 되던데요. 돈 잃고 자존심 상하면 주먹 나갈 수도 있지 않나? 맞아요. 우리 옛날에 뭐 오락실에서도 뭐 철권 같은 거 하다가 이 맞은편에 어떤 놈이 계속 이게 얍삽이 써가지고 이기면 이게 어떤 새끼가 해가지고 나보다 형이면 이제 깽깽하고 나보다 동생이면 야 이렇게. 물론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시온이 아빠님께서는 현실성 제로의 개똥폼 액션극. 바둑부터 액션까지 현실성은 전혀 없고 오글거리는 대사만 흘러넘친다. 아무리 현실성 제로라지만 진짜 철길 위 바둑은 너무한 거 아니오. 근데 현실성 제로의 개똥폼 액션극이 바로 이 영화의 정확한 장르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 개똥폼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밌는 영화. 미음님께서는 1편에서는 이렇게 싸울 거면 바둑을 왜 해? 싶었다면 2편은 바둑으로 승부를 제대로 보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1편의 떡밥들을 2편에서 좀 풀어줬으면 했는데 그게 없어서 시리즈 사이의 연결점이 좀 빈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편에서 태석과 기수가 만나는 영화가 보고 싶네요. 근데 3편에서 태석과 기수가 만나면 이게 15년 전이고 권상우가 정우성보다 나이가 더 많다라는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약간 조금 어설플 것 같고, 사실 1편의 떡밥투를 풀기에는 아예 애시당초 이 영화가 스피노프예요 라고 너무나도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떡밥을 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딱 선을 그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귀수편이 아니라 신의 한 수 1편에 2편이 나오면 아마 거기서 좀 더 다른 이야기나 여기서 파생된 어떤 설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훈님께서는 신의 한숨, 그리고 윤석한님께서는 신의 무리수. 무리수였지만 저는 괜찮은 한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숨 쉴 만큼의 영화는 아니었고, 방금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르 영화는 취향이 많이 갈리거든요. 뭐 내가 재미없다고 해서 이 영화가 막 개망작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나한테는 재미가 없었고 누구한테는 재미가 있는 영화, 요 정도다. 정태균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영화를 딱 지적을 하고 계시네요. 왜 감독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전작 조범구 감독은 그나마 탄탄한 스토리 라인으로 신선한 흥행작을 만들어냈는데 후속작에서의 감독은 기수라는 캐릭터를 개연성 없는 스토리로 이유 없는 무적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 리뷰에서 지적했던 거랑 똑같죠? 이유 없는 무적. 약간 좀 허점이 좀 있는 무적이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마치 그냥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세계관에 존재하는 슈퍼맨 같은 느낌? 먹자님께서는 피칠간 무협영화 바둑은 그저 거들 뿐 돈 아까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15세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관람 등급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시는 그 관객분들이 많은데 이게 잔인하다고 야하다고 해서 무조건 19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모방성이 있느냐, 뭐 현실성이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기준 조건이 있는데 저는 이런 영화 워낙에 15세에 목 잘려나가고 다리 잘려나가고 내장 튀어나오는 영화들이 워낙에 많았어서 백정엽님께서는 어라? 권상우가 연기를 잘하네?
대사가 별로 없구나. 라디오에서도 그 말씀하시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번 작품에서는 대사가 별로 없다. 사실 터미네이터 1편 찍을 때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영어를 되게 못했대요. 외국에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터미네이터 1편을 찍을 때 대사를 싹 줄이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다 그러죠. 투호님께서는 다양한 대전과 갈등으로 결론을 못 내고 뿔뿔이 흩어진 서사들. 그 외에도 상당히 비슷한 지금 그 댓글들이 있어요. 왜 서브 플롯이 있는지 모르겠고 왜 이 캐릭터가 등장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 많은데, 그만큼 이 영화는 너무 그 담고 싶었던 캐릭터, 그러니까 담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담고 싶었던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금 그 매력이 사실 모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너무 흩어져 버린 느낌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욕심이 과한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 제이님께서는 뻔한 플롯, 개연성 없는 인물들의 행동, 중2병 대사, 그리고 그냥 기승바득 주먹질. 근데 은근 재미는 있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르 영화는 원래 이런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유치해, 에이 뭐 저런 게 어딨어. 근데 오 저건 조금 신선했는데, 오 저건 조금 기발했는데, 오 요즘 뭐 요 정도면 재밌네. 근데 뭔가 남들 앞에서 와 이 영화 명작이야, 정말 추천하는 작품이야 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부끄러운. 주홍리님께서는 조폭 배틀물은 만들기 싫은데 폭력물은 만들고 싶고 도박은 타짜한테 밀릴 것 같으니 그냥 바둑을 가져다 쓴 느낌. 사실 이 영화에서 뭐 전작도 그랬지만 사실 바둑으로 내기 바둑을 두긴 합니다만은 내기 바둑이 중심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타짜 같은 경우에는 도박을 두면서 그걸로 남들을 속이고 하는 어떤 케이퍼 무비의 성격이 더 강했다면, 이 영화는 진짜 바둑은 그냥 싸움을 위한 소재거리일 뿐이고 뭔가 약간 자존심 대결일 뿐이고, 사실 조폭 배틀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물론 캐릭터 중에 조폭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조금 또 다른 장점을 하나 굳이 찾자면 뻔한 조폭, 그렇다고 막 뻔한 어떤 권력형 정치인 뭐 그런 그 얄팍구리한 설정들 있잖아요. 한국 영화의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의 설정들이 적어도 이 영화에는 없었어요. 사실 그 점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가면서 약간 피해간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보여서 저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자, 댓글을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이 분위기가 갈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아쉬웠지만 나름 괜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영화가 대체 왜 나온 거야? 하면서 막 그냥 후드려 까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후드려 깔 만큼은 아닌 거고요. 망작이라고 하기에는, 아니요, 망작은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뭐 늘 리뷰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망작의 조건이라는 게요,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 않습니다. 예. 요 영화는 그냥 딱 정말 생각 없이 볼 만한 그냥 액션 영화, 킬링 타임용 영화. 뭐 친구 기다리는데 2시간 남았다. 친구 기다리는데 2시간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면 그냥 한번 보고 친구 만나러 가는 뭐 그 정도 딱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